안녕하십니까. 수업 읽어주는 남자 백호희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지역교육청에서 1년차에서 4년차 정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학생 참여중심 수업에 대해서 이제 연수를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은 가지고 계신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선생님이 디자인한 것들 하고 진행을 하고 나는데, 결국 얘네들이 그것을 정말 배웠는지, 그리고 그게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더 잘 건드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다 메타인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건드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제가 실제로 수업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언제 많이 하냐면 공개 수업 때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교장 교감선생님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교장 교감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니까요. 그러면 수업 협의 때 가서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애들 너무 좋았다. 애들 너무 살아있었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과연 학습 목표를 도달했을지, 핵심 성취 기준에 만족을 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든다. 그냥 즐겁게 활동만 하고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공개 수업이니까 활동 1, 활동 2, 활동 3까지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2까지 했는데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활동 3를 하면 정리 활동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러면 활동 3는 다음에 하고 그냥 바로 정리 활동 하자, 이런 마음을 먹죠. 그리고 애들한테 그럽니다. 얘들아 너무 좋았어. 지금까지 너무 분위기 좋은데 시간이 조금 오버됐으니까 우리 활동 3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정리 활동 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다 속으로 뭐라고 하냐? 안 할 거면서?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즐거운 활동만 됐지 그게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욕심을 버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활동은 활동으로 최선을 하고 실제로 애들한테 스스로 성찰해보거나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메타인지를 건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성찰해보기, 우리가 성찰 일기를 쓰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질문해보는 거예요. 질문하고 서로 대답해보고 질문하고 서로 설명해보면서, 사실 질문을 함으로써 메타인지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메타인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말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메타인지란 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지하는 능력,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능력이죠. 컴퓨터랑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우리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퀴즈를 하나 더 부리면, 우리가 일본의 수도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내가 이 일본의 수도가 어딘지 알고 모르는 능력을 한 번에 떠올려요. 그쵸? 도쿄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콜롬비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는? 하고 물어봤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몰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자기 데이터 섹터에 0부터 100까지 다 뒤져보고 나서야 나 모른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인간과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인데, 바로 이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능 상위 0.1% 애들하고 그냥 보통 아이들하고 기억력 테스트를 했을 때 기억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위 0.1%의 아이들은 자기가 몇 개 맞출지를 정확히 알더라는 거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몇 개 맞출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맞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목의 차이, 자기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그 안목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바로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과연 나는 내 메타인지를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지 알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판단해 보면 돼요. 글을 읽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잠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읽는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한 단락단락이 끝나면 그 단락을 내 용어로 정리해보는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요약 정리나 연습 문제를 꾸준히 푸는지, 또는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사전이나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 다시 시간 투자를 더 하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어디 에버노트나 다른 내 노트에 분류해서 정리해 놓는지, 이런 습관들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내가 내 메타인지를 발전시키고 있구나, 내 메타인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고의 메타인지 자극 전략은 뭐냐? 우선 자기 스타일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투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마인드맵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해서 기록해 놓는 것도 좋고, 두 번째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피드백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학교에서 질문 있는 교실이라고 해서 하브루타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게 바로 즉각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피드백을 받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를 개발하는 아주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활동보다는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 성찰한, 저는 리플렉션이라고 그걸 표현하는데, 리플렉션 하는 시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수업 철학에 따라 다르지만 스스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스토리 스파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아마 미래교실 네트워크 선생님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텐데,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 스파인이 있습니다. 스토리 스파인이라는 건 뭐냐면,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회의가 끝나고 회의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 애들한테 얘들아 노트 정리해봐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리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정리하는 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뼈대를 제공해 주는 것을 바로 스토리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스토리 스파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스토리 스파인 학습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위에 우선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 과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 쓰고 오늘 배운 주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배운 주제가 분수의 덧셈이다. 그러면 3단원 분수의 덧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분수의 덧셈이었다. 특별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웠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각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쓰겠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통분이다. 통분이라 함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쓰겠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실제로 식이나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했을 때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동일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느낀 점은 자기가 오늘 수업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통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내가 나만 어려워하는지 알고 굉장히 창피했었는데 애들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다른 친구들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 스파인을 작성하고 그냥 수업이 끝나냐? 그건 아니고요. 각자 아이들이 스토리 스파인을 작성을 했으면 저는 시계 방향으로 학습지를 밀어줍니다. 이건 이제 오게티를 찾아라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학습지를 옆으로 밀어준 다음에 그 학습지를 쭉 읽으면서 혹시 개념 설명이 잘못됐거나 단어가 잘못 써였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 찾을 때마다 저는 마이쮸를 주거든요. 아이들한테 많이 주면 거의 끝나니까 그냥 트래거 역할로 주는 거고, 실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습하게 하는 거죠. 옆으로 밀어주고 1분 찾고 또 옆으로 밀어주고 1분 찾고 옆으로 밀어주고 1분 찾고 옆으로 밀어서 자기한테 오면 이미 4번 정도 복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친구 거를 보면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이런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커다란 이젤 패드가 있어요. 이젤 패드라고 아시죠? 3M에서 나온 이젤 패드에 애들 그 학습지를 붙이는 거죠. 딱 한 이젤 패드 A4 4개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벽에 붙여놓고 갤러리 활동 시킵니다. 언제? 쉬는 시간에. 학급 뒤에 게시판에 붙여놔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에 그 노출이 많이 되도록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에게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피스!